애들이 하시는데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선생님 해보셨죠? 듣고 조금이라면 어느 정도로 조금이라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허다 말았어요. 뭐 애들 교육? 조금. 구체적으로 몇 살을 몇 살을 아니 그러니까 대충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제 비교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저기 누구를 대상으로? 국민학교 1학년 애들. 네네 1학년 1학년 전체 뭐 전학급 아니 그냥 한 20명 20명 뭐 동아리처럼 동아리 진행해서. 그럼 딱 한 번 해보셨어요? 그 애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걔네가 일회성으로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일회성이라 했지. 그럼 학교를 바꿔가면서? 네, 근데 이제 하다가 네. 내가 그 너무 일이 바빠갖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EM을 좀 더 알라고. 내가 이제 나이 먹으면 이게 머리 가끔 써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지금 내가 강의가 한 5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는 게 네. 다 다른 걸로. 다 다른 거로.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너무 이걸 좀 EM 한 3년 했잖아요. 네, 저거. 예. 그래서 이걸 좀 라스트로 더 안 하려고 너무 많이. 선택해서 좀 집중하시는다 이거네 지금. 그래서 요걸 좀 집중해서 해서 지금도 한 1,500병 정도 내가 해줬어요. 3년 동안 그 정도 넘을 거야 아마 해주면.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진흥청에서 갔다가 서울 가도 가면 꼭 사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면 우리 사람이 이혼해야 되겠다고 썼거든. 그런 사람이 이해에 미쳐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되네. 그래요? 지금 못 돌아가겠어요, 젊은 사람들. 아직 두 분이 안 오시는데 혹시 두 분이 안 오신다 그러면 선생님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좀 이따가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예. 오늘 EM 교육인데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 교육 와서 처음 들어보시고 흑공 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시고 들어보니 처음 EM 교육 들으면서 읽구나 처음? 이제 쉬워요. 그냥 EM을 흙으로 공을 만들었다. 반죽을 했다 이거죠. 제가 첫날 할 때 강의 자료 화면에 있었어요. 자, 흙으로 공을 만드는데 이걸 왜 하는지를 조금 그냥 효과가 좋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쉬운 방법 있잖아요. 수지를 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떻게 하는 거죠? EM을 그냥 예, 하천에 가서 그냥 EM을 상류 가가지고 똑똑똑 떨어뜨리던가 뭐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면 편해요. 자, 그게 뭐 남양주도 지금 어떤 하천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좀 작은 하천인 경우는 그게 가능하겠죠. 다리에다 올려놓고 해도 되고 상류에 무슨 물탱크를 갖다 놔도 되는데 만약에 한강이라고 생각해요. 서울 한강. 그러면 다리 또 하겠지만 뭐 옆쪽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쪽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는 좀 고민이 되죠. 그렇죠? 한강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큰데 양쪽에서만 EM 애들이 조금씩 뭐 떨어뜨리고 갖다 붓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속이 또 빠른 지역 이렇게 부었는데 쿵 내려가면 그것도 좀 머물러 있어야 좀 잘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폭이 너무 넓거나 혹은 유속이 너무 빠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어서 하는 거, 발효에 부어서 하는 게 조금 효과가 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흙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흙으로 공을 만든다니까 우리가 그냥 뭐 황토 같은 거를 쓰겠지만 흙으로 공을 만들어서 이거를 굳혀요. 옹기 아시죠? 옹기. 네. 옹기가 약간 불에 약한 불에 세서 굳은 거잖아요. 단단하죠? 그러니까 이 흙공도 뭐 불을 가하진 않지만 굳히면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해집니다. 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진 걸 가지고 한강이라 그러면 중간에 배를 띄우는 거잖아요. 이게 다리가 중간에 없다고 치면 바지선 같은 걸 띄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가닥에서 던지는 거예요. 이래야지 좀 잘 되고 너무 유속이 빠른 경우도 흙공이 물에 이렇게 떨어지면 약간씩 어떻게 될까요? 흘러서 조금씩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천천히 조금씩 공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얘가 효과를 더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흙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우리가 첫날 했던 발효액을 막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 애들이 갖다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즘은 흙공 수업을 봉사 시간을 줘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흙공이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단체로 애들이 있는 그런 데가 좋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이거를 따로 판매도 해요. 자기 봉사자들이 무슨 조그만 기관에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기관한테 그걸 파는 거예요.
필요기관에서는 이게 노동력도 많이 들죠. 이거 말려야 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죠. 너무 힘들죠. 사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팔기도 하는데 학교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장소죠. 조그맣게 계속 만들라고 해서 그걸 붙이기만 하면 다음에도 마른 다음에는 애들 보고 다 들고 가라 그래서 던지고 이러면 또 봉사시간 또 줘요. 그러면 두 번의 봉사시간이니까 애들 연관성도 있고요. 환경 봉사를 했다라는 그 취지도 있고 이게 설렁설렁 하면 좀 잘 안 되거든요. 힘도 빡빡 줘야 되고 약간 노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애들이 발효액도 묻고 흙봉도 던지고 뭐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활용도 같은 게 있고 근데 준비는 근데 또 준비물이 흙이라는 게 들어가서 조금 무겁다. 이렇게 차로 좀 뭔가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거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만들기 하고 이제 주의할 것들 말씀드릴게요. 흙으로 공을 붓는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좋은 미생물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흙은 이렇게 공이 요만한 공도씩 할 수 있지만 이만한 공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1학년 애들 했다 그랬는데 1학년 애들이 만들면 흙공을 도대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애들이 해봤자 작아요. 제가 예전에 유치원도 해봤어요. 유치원은 옆에서 선생님이 거든 게 더 많아요. 애들이 힘도 없어서 이게 뭉쳐지지도 않는데 그냥 꼭 주물주물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좀 힘을 빡빡 줘야 돼서 어른들을 동일한 시간에 학생들이랑 같이 시키면 어른들이 거의 배 이상으로 시간이 빨리 끝나요. 애들, 어른들이 그냥 대박 주물르듯이 해가지고 금방금방 끝내는데 애들은 이제 시켜놓고 하면 이제 놀며 자기네들이 잡담하며 시간을 잘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 또 강사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 흙공기 그래서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던졌을 때 효과를 기대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큰 게 좋긴 해요. 그렇죠? 큰 거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휙 떨어뜨리면 바다에 뭐 강에서도 훨씬 더 천천히 그렇죠? 그 남아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뜨릴 때 훨씬 효과가 오래 가는데 작은 거는 요만큼 떨어뜨리면 금방 흘러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좋은 점은 크게 만들었을 때 크게 했으면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이랑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이 이 안에 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크게 했을 때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은 어느 쪽에 가서 붙을까요? 위치상. 자, 이렇게 공을 이렇게 자, 여기 제가 볼게요. 뚜껑을 오늘 공이니까 동글동글하게 만든다 치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과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이 같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은 어느 쪽에 가서 붙는 게 정상일까요? 왜 여기? 여기? 바깥. 네, 바깥. 그게 정상. 바깥 있죠? 이 바깥으로 하는 애들은 산소를 좋아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 산소를 싫어하는 애들이 자리를 딱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지만 걔네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으로 만든다. 흙은 그런 도시락 흙. 차례 비싸겠죠. 돈이 문제겠죠. 오늘 구입하신 거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대충 10,000원대, 20,000원대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요거 한 10,000원 정도 안쪽으로 구입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 끼면. 그래서 진짜로 흙을 구입 안 한다고 더 좋은 방법 붙여서 하시고 흙이 어떻게 따지면 지천이 널린 게 또 흙 아니겠어요? 그렇죠? 산에서 황토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안 되지. 그걸 또 누가 노동을 해서 퍼담아야 되니까 요즘은 주문을 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조경업자들한테. 그러면 아주 딱 채 걸러가지고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 막 삽질하면은 거기에 막 돌도 들어갈 수 있지 나뭇잎도 들어갈 막 이랬잖아요. 여기는 거의 한번 걸러가지고 와요. 예, 그래서 하기는 훨씬 더 편하고요. 택배로 딱 우리가 원하는 장소까지 딱 오니까. 그래서 흙을 구입하실 때 차를 너무 좋지만 돈이 없어서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 진짜 흙 뒤에서 퍼오라 그래야 돼. 산에 가서 퍼오라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황토보다 더 좋은 건 또 뭘까? 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맑게 만들어야 이 흙공을 투척하고 싶은 그 하천의 흙이 가장 좋아요. 그 하천 바닥에 있는 원래 미생물은 공부를 한 애들이 훨씬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공부를 한 애들이 훨씬 잘해서 거기 있는 미생물한테 교육을 시키면 얘네가 교육받고 들어가면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저희도 한번 해봤었어요. 이게
하천 바닥에 무슨 흙이 있을 것 같으세요? 모래. 그러니까 이게 황토같이 좀 점성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모래라서 안 뭉쳐요. 원래 거기 흙이 가장 좋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거 푸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흙을 구해다가 흙 말고 또 뭐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EM 발효액인데 흙만 있으면 될까요? EM 그렇죠. EM 쌀뜨물 발효액 첫날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오늘 안 오시는 며칠 계속 장기간 안 오실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저거 사용할 텐데요. 저거 발효액으로 맞추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한 3-4반 이 흑공 우리 체험해서 애들 봉사시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오케이 했어요. 흙도 다 주문했어요. 그럼 이제 발효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효액은 어떻게 하실래요? 가져오라고 그래 누가? 강사 가져와요. 강사 가져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내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는 내가 진짜 시간 있고 내가 봉사로 한다 그러면 집에서 다 EM 사다가 저 통구에서 쌀뜨물 이게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몇 반 애들을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그걸로 안 되고요. 저 통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발효액을 이렇게 말통으로 팔아요. 그게 훨씬 싸요. 저렇게 하나가 아니라 말통 있죠? 25kg짜리. 이런 거 한 2-3개만 구입하시면 그 전체 몇 반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게 훨씬 싸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흙도 살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발효액도 만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요거예요. 이거 넣으셨어요? 선생님? 네. 빠르게. 예, 발효제고요. 이거 이제 제 전주에서 나온 건데 이름은 음식물 발효제. 이렇게 넣었어요. 처음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라는데 좀 바꿨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 닦았다면 애들이 이게 잘못 본 애들은 발효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음식물 썩힌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거 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얘는 만들어 보셨잖아요. 우리 쌀겨 그거예요. 그거 상품화돼서 요거 얼마 사셨어요? 3,500원. 네, 이 정도. 옛날에 요거 1,000원도 안 했었어요. 가격이 매해 치고 가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예전 1,000원 정도 1,500원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전주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얘도 발효를 잘 못 시키면 냄새가 정말 똥냄새 납니다. 그래서 이거 전주대 거 사용하시는 게 가장 맞아요. 그래서 더 저렴하게 파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게 어떤 물건도 문제고 또 중간에 발효 상태도 문제고 냄새 정말 굽는 순간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네. 그 가격 되더라도 이것도 좋은 거 사세요. 근데 이거를 발효 흑공을 해봤던 곳에서 예산이 없어요. 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힘이 없는데 혹은 제가 예전에 봤던 무슨 복지관에서는 이 수업을 어디서 했었대요. 제가 다음 강사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주문 재료를 딱 넣었더니 얘를 빼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지 자기가 예전에 이걸로 안 했대요. 안 넣대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근데 이걸 넣으면 훨씬 더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 돈이 없다 그러면 얘를 빼야 되는 거예요. 얘를. 하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구입해서 넣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흙이랑 이렇게 섞였을 때도 좋고요. 발효 상태도 좋으니까 이건 꼭 이렇게 좀 같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새 거 뜯은 건 냄새 맡아보셨어요? 만져보고. 부드럽죠? 쌀겨. 지난번에 대표는 어디서 하셨어요? 지난번 만들었던 거. 그렇죠. 쌀겨 어디서 구해보셨어요? 근데. 정미소요. 아, 정미소 이쪽에 있나 봐요, 정미소. 좀 멀어요. 서울에서 이거 쌀겨 할머 구하려고 하면 난리예요. 그냥 자기는 안 된다고 저도 구해줄 수가 없는데 약간 그래도 있네요. 많이 보여봤어요. 많이 구해줬죠. 예. 그거는 나중에 계속 놔두셨다가 여기서 쓰시면 훨씬 좋고요. 이거 냄새 못 맡아보셨나요? 다른 분들 맡아보셨다고. 맡아봤어요. 맡아봤죠? 예. 부드럽고 되게 이 냄새가 어떠세요? 좀 싫다는 생각이 드세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약간 느낌이 호감, 비호감. 괜찮아요? 근데 어른들은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데 처음 이렇게 보고 이거를 이름을 딱 보고 음식물? 예전에 이게 쓰레기란 이름 바뀐 게 제가 이해가 돼요. 네, 그게 딱 들어가면 애들이 음식물 썩힌 거를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저 냄새를 맡으니까 못 견디는 게 이렇게 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 그냥 놔두세요. 좀 더 쓸 거니까. 준비물은 간단하죠. 지금 흙 있어야 되고
발효액이 있어야 되고 발효제라고 부르죠. 제만 있으면 끝입니다. 이제 부속으로 또 뭘 들어요? 작업을 해야 되죠. 오늘은 인원이 적으니까 이것은 대부분 구입해 오셨거든요. 두 개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애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자리가 좁아요. 그렇죠? 학교에 간호기관에서 이렇게 큰 빨간개가 이렇게 이거 한 2-3개짜리 하시죠? 보면 돼요. 그게 있으면 그걸 갖다 놓고 해도 되는데 그것도 한 번 쓰자고 그걸 사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량으로 아이들이 한 번에 수업을 한다. 뭐 30명, 40명씩 된다. 그런데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을 어디서 장소를 잡을 것이냐? 어디서 하셨어요? 선생님? 저요? 교실에서 하셔서 바뀌었어요. 이거 결제는 나갔어요. 이게 냄새가 좀 나요. 네, 발효에 있고 네. 발효제 효과로 여기 냄새 그대로 배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 밖에 나가시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게 좋은 게 이유가 또 하나 운동장 같은 데 나가서 하면 냄새도 나갈 뿐더러 밑에 치울 게 없어져요. 흙이니까 그냥. 애들이 이게 다 이렇게 퍼 뒤집어가지고 다 흘리는 게 막 생겨요. 교실에서 이걸 하면 이게 바닥에 또 물도 우리가 넣잖아요. 이렇게 막 붙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가급적 닫기 좋은데 그래도 밖에서 한다 그래도 안에서 한다 그래도 나중에 청소를 하거나 그런데 바닥이 이렇게 탁 붙지 않도록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비닐 긴장 큰 거 있죠 그거. 얘를 애들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까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은 우리가 다 서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닥에서 책상을 다 치우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걸 하나 이렇게 모든 별로 크게 깔아주고 거기서 애들이 바구니가 없으면 크게 깔은 게 중간에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흙을 이렇게 해서 그 애들별로 모여 앉아서 거기서 다 하고 나중에 청소 시간까지 전부 다 계산하셔가지고 시간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40분은 조금 빠듯해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우리가 시킨 대로 그것만 열심히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요. 잡담하고 뒤로 빼는 애들이 꼭 있어요. 자기는 흙 만지는 거 이거 못한다고. 특히 그런데 요즘 아들 가진 엄마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게 아들들이 훨씬 더 심해요. 여자애들은 그 팔 걷어붙이고 하는데 아들은 되게 애지 좀 키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아들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제 눈에 많이 띄고요. 냄새도 못 난다고 안 맡으려고 아예 뒤로 빠져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여자애들이 바르기 훨씬 좋잖아요. 예, 걔네가 이제 앞에 와가지고 다 진짜 하는 거예요. 막 시키고 막. 자, 그래서 요령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건 조금 더 다시 얘기하고요. 자, 흑공 만들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흑공을 지속적으로 던져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던졌는데 1년 있다 또 던지고 2년 있다 또 던지고 이러면 그냥 행사에 그냥 보여주기 흑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뭐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학교가 옆에 있는 하천을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애초에 학교에서 처음부터 이 학교를 꾸준히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이나 어느 반이 계속 만들고 던지고 이런 과정을 하고 그것랑 함께 병행돼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하천이 흑공 던져서 좋아진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 눈을 봤을 때 무슨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환경부나 학교에 무슨 이렇게 환경 관심 동아리나 뭐 이렇게 반을 데리고 하는데 같이 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수질이 변화되는 과정을 요즘 키트가 다 있어요. 우리 뭐 BOD가 얼마고, 용존산소 얼마, 이런 것들 하는 키트를 하나 구입을 해서 시작 전부터 계속 그걸 측정을 해서 결과를 전부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학교가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더니 옛날에는 별로 하천이 맑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맑아지는 게 수치상으로 나왔고 저기에 들어오는 생명체들도 물고기 어떤 게 있고 이런 거 조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M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계치까지 같이 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만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수트를 정화시키는 데서 흑공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이 풍당 만약에 알겠어요. 어느 정도 넣어야 자, 되는 그럼 이제 던지기 분야예요. 그거는 이거는 만들어야죠. 만들고 나중에 던져야 되는데 이제 던질 때 애들 보고
이제 그것도 봉사시간 준다 그랬잖아. 애들이 다 무거운 게 다 들고 각자 개인 할당량 몇 개씩 들고 던지는 거는 이거 하나만 밟고 나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가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자, 그런데 가서도 던질 때 요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던지는 것과 골고루 던져주는 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면은 보통 한 1m, 2m로 잡으시면 돼요. 애들 팔을 벌리게 해서 간격을 다 주는 거예요. 주게 하고 가까운 데부터 몇 개씩. 그러니까 가깝고 중간고 더 멀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1m, 1m에 하나씩 공이 골고루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애들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거 한번 볼게요. 오늘 흙은 60kg 정도다. 자, 요게 지금 한 20에서 25kg 정도 될 거예요. 흙이. 키로가 20 정도 되는. 그렇죠? 20 정도. 자, 요거는 딱 모듬 하나에 거예요. 하나. 요렇게 5의 모듬 한 개. 그래서 교육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 1시간 반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론이 들어가요. 흑공한다고 너네 만들기 시작 이렇게 해서 하면 애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활동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로 야외에서 할 때는 이런 화면도 없어요. 밖에 선생님이 마이크 잡으시고 이게 너네들이 환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재료들이고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맞춰서 청소하는 시간까지 잡으셔서 계산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조금 준 거예요. 학교에서 한 40분 만에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40분 만에 하세요. 우리 1시간 딱 한 교시만 드리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이론 당연히 간단하게 하는데 빼놓지는 마셔야 돼요. 이런 반드시 초반에 5분이라도 하셔야 되고요. 큰 양을 줄이셔야죠. 이걸 양을 줄. 이게 흙이 안 끝나면 난 종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흙이 제일 중요하니까 양을 한 2시간 수업한다 그러면 이론 천천히 하고 애들이 이렇게. 그리고 2시간 수업하면요. 좋은 게 요걸 연계 수업을 한다 그러면 전에 만들었던 흙공이 있으면요. 그 흙공을 던지는 거가 나가면 시간 없어요. 나는 만들고 지난번 만들었던 거 가지고 또 나가 던지고 옆에. 그것까지 연계가 다 돼요. 요령껏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짜셔야 되는 거예요. 자, 흙을 그래서 한 25kg에 모듬 한 4, 5명이 요거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생까지 4, 5명이에요. 이게 어린애들이죠. 손잡고 발달 안 된 어린애들은 더 인원이 많아져야 돼요. 7, 8명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에 7명 둘러앉으라 그러면 안 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그냥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비닐에다가 쌓아주시면 될 편해요. 네, 흙공. 자, 흙 넣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탭이 아까 했던 거. 요거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인 것 같으세요? 양, 음식물 탭이 얼마죠, 양이? 10분의 1이죠. 예, 저 정도로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아까 안 넣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빼도 되지만 넣으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돈이 되면 한 10분의 1 정도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남은 것도 다 주세요. 아셨죠? 예, 저 더 많으면 더 잘 되니까 어차피. 자, 대충 기간을 잡아달라 그러면 대충 10분의 1 정도로 맞추셔서 흙양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EM 발효액. EM 발효액 10리터. 이건 물이잖아요. 리터로 나왔죠. 자, 근데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흙을 내가 가져왔는데 이 흙이 어디서 물 듬뿍 먹은 비 온 다음에 뜬 흙이면 25kg라고 해도 이게 좀 달라지는 거죠. 건조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주부님들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하는 데 있어서 계량을 딱 안 해도 대충 조금씩 넣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반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잖아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흙이 물기가 있을 때도 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걸 딱 맞춰서 10리터 여기다 딱 준비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전 바짝 마른 흙이 오면 20리터를 보도 잘 안 뭉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 5리터만 해도 흙이 숲을 먹고 있으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로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양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넣어야 될 게 흙이랑 발효제는 먼저 섞지만 저 물은 이런 발효액은 나중에 봐가면서 천천히 돌아가면서 넣도록 하시고 너무 물을 많이 넣으면 밀가루 만죽에서 너무 많이 물을 넣으면 어떡하죠? 좀 질죠. 예, 애들은 그러는 게 좀 더 잘 된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마를 때 이게 막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힘을 안 줘도 대충 지르니까 막 반죽되잖아요. 근데 꼭 힘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지 갈라지면서 얘가 뽀개진다.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뚜껑은 그래서 자기 손에 맞춰서 하라 그러면 된대요. 좀 크게 해요 그러면 장난치는 남자애들은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그거 오로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뭉쳤다가 부셨다가 이것만 하고 있어요. 진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애들을 봐서 말을 잘 들으면 조금 크게 하라 그러는데 사이즈를 하나 대충 이렇게 잘하는 걸 보여주죠. 이 정도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너무 손이 작은데도 무리하게 클 필요도 없겠죠. 너무 힘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흙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박스 옆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런 박스에다가 하나씩 천천히 담는 거예요. 자, 저기다가 물을도 저기다 담을 건데요. 흙을 저기다가 이렇게 밑단에다 한번 쫙 깔았어요. 예, 저거는 근데 약해서 2단 정도 싸시면 밑에가 빠질 수가 있어요. 흙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이렇게 사이즈를 보시고 저걸 2단을 싸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거 고민하셔서 얘를 바람이 잘 통하면서도 좀 어두컴컴하게 또 마를 수 있는 곳에다가 한 일주일을 보관을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얀 곰팡이가 끼면서 발효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가셔서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는 10kg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건조시키는 거는 약간 위에다가 신문지 같은 거 하나씩 있어요. 신문지가 원래 습기 이렇게 빨아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장마철 이런 데는 특히 좀 넣어주시면 훨씬 좋고요. 준비하라 그러면 이런 박스가 아니라 농가에서 쓰는 이렇게 노란색 플라스틱 알죠? 예,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죠. 그런 걸 한 2단 쌓아도 돼요. 좀 무겁긴 하지만 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쌓으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하절기는 일주일가량 지나면 하얀 곰팡이가 피면서 딱딱하게 건조된다. 자, 우리의 예상은 하얀 곰팡이. 매주에 피는 하얀 곰팡이. 예,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으나 우리의 예상과 달리 또 일이 나갈 때가 있어요. 보관하라고 했는데 얘가 하얀 곰팡이가 아니라 시커먼 머리카락 같은 게 진짜 막 자라요. 막 이렇게 길게.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곰팡이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패된 발효액도 하수구 버리라고 했던 게 그 안에도 미생물들이 다 있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얘가 하얀 곰팡이가 혹시 아닌 게 나오더라도 그거 던져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이 하얀 곰팡이 생길 거예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뭐 시커먼 머리카락이 막 자라고 있고 이런 거 되게 놀라세요. 그것도 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아까 나왔던 거. 수심이 깊고 물 흐름이 빠른 하천 바닥에 투척하는데 1제곱미터당 1개. 그러니까 남자애들 멀리 던지면 너무 좋아하죠. 던지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이거 던지는 게 사진빨이 잘 나와요. 활동 사진 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천에다가 애들이 줄을 쫙 세워놓고 이제 팔 벌려가지고 이제 각자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요. 공을 하나씩 들으라 그러고 선생님은 옆에서 하나, 둘, 셋 하면 던진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애들이 이렇게 셋 하면 제일 가까운 데 한 번 던지고 또 잡고 있다가 두 번째 또 셋 하면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일관적 있게 막 갖다 던지면 사진 찍을 새도 없이 애들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약간 경쟁하면서 사진 그때 딱 찍어주시면 사진빨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령껏 애들 몇 개 개수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좋아요. 자, 4번이 볼게요. 온이가 퇴적된 하천 바닥이나 바다 양식장 저층부에 투척하면 수질 정화 및 퇴적 온도층을 분석합니다. 투척된 흙 수명은 약 1년이다. 1년까지 가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요즘 문제 많잖아요. 예. 4대강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래서 4대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4대강, 얘기하는 4대강이 밑에 있는 이런 퇴적층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밑에 뭐가 쌓여가지고 걔가 홍수가 나면 바닥이 너무 높으니까 홍수가 나면 이렇게 던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4대강 사업을 해야 되냐면 그거를 전부 다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포크레인 다 파서 이렇게 강을 쑥 깊게 해서 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자,
그럼 볼게요. 이게 강이에요. 강 바닥이고, 이게 하천 위에요. 이게 물 위쪽이고, 그리고 바닥이에요. 여기에 근데 온이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EM 흑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천은 깨끗한 하천은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좀 안 좋은 상태라니까 온이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다 흑공을 계속 집어넣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흑공을 계속 작업을 해서 1년 동안 수십 번을 하라 그러는 거야. 흙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여기다 흙이 바닥에 이렇게 쏙쏙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흙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흙이. 그죠? 그러면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여기서 생겨야 돼요. 흙이 계속 쌓여. 이거 다음에도 또 흙을 계속 쌓여.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게 바닥이 이렇게 지금 쌓여서 홍수 날까봐 걱정이라 그런 하천에다가 외부에서 흙을 계속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흙이 점점 쌓여서 이게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계속 1년, 그렇죠. 그렇죠? 흙을 외부에서 계속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지금 4대강 하는 목적이 이거 없애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자, 그러면 근데 EM은 신기하게 이렇게 두시면 온이층이 점점점 없어져요. 바닥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4대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더 내려가는 이유가 흙을 넣어서 단순 생각하면 흙이 외부에서 들어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밑에 있는 탈적 온이층은 분해돼야 될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EM이 들어가서 그거를 계속 노력을 해서 그걸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점점 정화될수록 밑으로 쑥쑥 내려가서 홍수의 위험성을 낮추는 거죠. 쉬운 분도 많았어요. 예, 이거는 뭐 박사님들이 연구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천에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아요. 요즘 근래에도 서울에도 뭐 유명한 하천들 있죠. 뭐 저희도 홍제천 사업에도 했었고요. 안양천도 있었고 뭐 EM 갈대 같은 것도 심어요. 예, EM에다 넣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탄천도 그렇고요. 이렇게 지방이 조금 우리가 유명하다는 천은 물도 붓고 저렇게 애들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는 꼭 만들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작업을 해서 발표를 좀 하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흑공인데 우리가 그럼 좀 흑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얘가 좀 무겁습니다. 네. 잘 봤어요? 끔찍 비닐? 비닐장갑 같은 건 없죠? 비닐장갑? 요거 조금 이따 되면 좀 반발씩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있는 거 다음 수업 보니까 다 쓰겠습니다. 각자 좀 많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2개씩까지 선생님, 그럼 유치원생들이랑 수업할 때는 차례지 되면 차례로 수업해도 상관없어요. 차르기 제가 돈 때문에 그거 구입하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차르기 저게 안 섞여요. 그리고 제가 안 섞여요. 제가 안 쓰죠. 원래 있는 수입이지.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체험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면 상관없겠지만 예, 우리가 원하는 효과 내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얘는 앞에 있는 책자는 좀 밀어두시면 집어넣으시면 당장 필요 없거든요. 네, 손 거리시 준비하시고. 자, 이거 예전에 저거 발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거 설탕 맞았던 거. 그냥 옛날에 그러니까 등치 조금 좋거나 이걸 학생을 시키면 편해요. 예. 등치를 오늘 조금 우리랑 처음 떨어져서 오늘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한도죠 이제 잘 걸러가지고 왔어요. 네, 다 팔아요. 아예 이렇게 마대자루에 지금 들어가요. 이거 파는 거예요? 예, 다 파는 거예요. 한 10,000원 정도 팔 수 있어요.
손이 조금 있어 보이죠? 예, 많이 써요. 많이 있죠? 예. 어떨 때는 바짝 말라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나눠주시려고 했지만 아이들하고 할 때 전 장갑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거 황토 마사지기를 주로 하는데 그거 만져야 그 비닐을 사용하게 되면 깔끔 떠는 애들은 비닐이 빼는다고 그러면 이게 땀을 흘리면서 이 안에 다 땀 벙벙이 먹게 당해 거의 힘들고 나중에 비닐도 이게 보내요 사실. 그래서 애들 뭐 그냥 만지라고 해서 고무장갑은 혹시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안 쓰거든요. 많이 써요. 이게 합법은 나눠야죠. 한분에 3명이니까요. 강하게 나누세요. 셋들이니까. 자, 됐습니다. 예, 가져가시고요. 올려놓으세요. 책상에 서서 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어른이니까 막 보이진 않을 거니까요. 네. 아이, 자, 이제 교실에서 체험하거나 이걸 체험하는 데 오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을 계속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흙을 이렇게 잡으면 뭘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보고 손을 이렇게 넣어보라 그러세요. 넣어서 이물질을 고르라고 하세요. 위에 가운데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쓰레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다 훑어서 뭔가 이물질 있는 거는 옆에다가 따로 빼도록 이렇게 합니다. 쓰레기는 여기다가 둘게요. 근데 요게가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흙이 뭉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닥에 쳐보시면 이게 부셔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때부터 애들이 흙과 친해지도록 이렇게 계속 이걸 하셔야 돼요. 손을 집어넣고 모든 학생들이 흙을 다 만져서 이제 포기 상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예, 뒤로 빼지 않도록. 자, 안에까지 쑥 넣으셔가지고 이물질이나 보세요. 그리고 뭉쳐있는 것들은 약간 푸시고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을 같이 해야 돼요. 쓰레기도 조금 빼내시고 돌도 빼내시고 예, 뭉쳐있는 거 조금 분리분리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상태 그래도 괜찮아요. 가끔은 이거를 흙을 주문하는 데에서 황토를 하는데 이물질 말고 좀 돌 안 걸르고 체에 한 번 안 걸르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꼭 하실 때는 체에 좀 걸러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한번 쳐서 주거든요. 이만큼이 얼마나 이게 한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에서 25kg 정도 하는 가격이 얼마나? 한 10,000원 정도 사요. 사려 포가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학교에서는 여의치 않아요. 풀면 안 되고, 거기다 끌고 내려오기 더 이래. 이거. 박스만 이걸로 쓸 거예요. 맞아요. 이제 박스를. 박스로. 예. 흙은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소독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살아온 환경 그 옛날에 요즘도 뭐 이렇게 외래 식물들 막 들어와가지고 문제들. 하천에 있는 중도 왜 그렇죠. 외래 식물. 그게 됐던 옛날에 그 주요한 이유가 유럽에서 이렇게 막 배로 수송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 조금 그런 거 안 하고 외국에서 큰 유럽에 살 때 그 세월호도 평행수라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가 된 거 아시죠? 물을 그 안에다 뭐 채워놓는다고. 옛날에 거기다 흙을 채워갔대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영국으로 간다 그러면 호주 흙을 채웠어요. 평행수를 맞춰가지고 영국에 왔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뭘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흙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리고 짐을 싣고 또 온 거예요. 이러니까 그 호주에 있던 게 그냥 자동으로 영국에 가가지고 쫙 퍼지는 거죠. 흙에 있던 것들이. 요즘은 물 채우고 그러는데 물도 뭐 문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 흙은 이런 황토 부실부실한 게 가장 좋습니다. 인근에 있으시면 푸셔도 된다는 거. 예. 자, 요거 근데 한 박스라서 지금 있어 보이지만 이거를 한 반에 4-5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4-5개 있어야 되죠. 그죠? 30명 중에 한 3개는 있어야 돼. 애들은 뭐 어리다 그래도 한 10명씩 모든 걸 한다 그래도 한 4-5개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아니 요거는 지금 한 5명 할 뿐. 요게
이게 근데 세네 반이 동시에 들어간다면 누가 흑후가 하지? 그거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 흙이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버릴 게 있었어요? 지금 뭐 깨끗해. 그러니까 반드시 작업할 때는 흙을 애들이 묻혀서 부시를 하거나 그거 하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애들 모든 아이들이 혹시 돌아다니면서 안 하고 빼내 있으면 무조건 옆에다 같이 붙여서 시키고 요즘은 수업하시면 따가라. 왕따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아예 참여를 안 시키고 혼자 쭈뼛 나왔는데도 아무도 건들지 않고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좀 눈치껏 해셔서 들여 미셔야 돼요. 예, 이게 요즘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왕따 치료 등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효제를 넣을 거잖아요. 이제 발효제 넣으면 얘는 이제 골고루 다 섞어야 돼. 어린애들은 그걸 잘 못해. 밑에까지 해서 섞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만 넣고 이렇게 막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안에까지 쑥 넣어서 골고루 붙이는데 오늘은 뭐 여기 다 넣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애들은 이걸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미생물 중에서 이제 쌀가루 이렇게 만들어서 고체로 여기에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걸 하고 애들한테 거부감이 없도록 또 해야 되니까 여셔서 애들한테 이걸 거기다 넣기 전에 다 냄새도 돌아가면서 싹 맡으라고 해주고요. 만져보라고 다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이걸 어차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 냄새를 싫어하는 애들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냄새. 싫은 냄새. 우리 아들들 그러니까 익숙하진 않잖아요. 사실 뭔가 예, 약간 시큼하면서 약간 그거를 그래서 이걸 익숙하도록 만져서 아 보들보들해서 이거 음식물이 아니라 이게 쌀겨라는 거 촉촉하게 붙여놨다. 그거를 다 만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풀어서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분량대로. 아셨죠? 지금 6개 넣으시면 되고요. 다 넣어야 돼요? 네. 오늘 있는 거 다 넣겠습니다. 다 넣으시고, 얼고, 한번 하시고 드세요. 가래를 다 넣겠습니다. 원래 오늘 분량으로 아까 공부한 걸로 하면요. 한 4-5개 넣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이게 신발에 묻고 애들 돌아다니는 그게 또 됩니다. 돌아다니는 예. 요걸 한번 뒤집어 주시고 잘 섞으시고요. 이 냄새가 이제 사람이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지니까 하다 금방 없어지긴 하는데요. 처음 하면 애들이 좀 특이한 냄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적다. 네. 천천히 하세요. 슬로우. 예, 천천히 하시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비닐이 깔렸으면 더 좀 나중에 처리하기가 쉬워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돼 돌려야 되나요? 네, 오늘 이거 다 넣겠습니다. 많이 넣었던 건 안 하고 해야 됩니다. 보통은 적게 넣지 많이 넣지 않아요. 1대1로 10분의 1. 오늘은 거의 맞춰서 넣는 거예요. 다 있어서. 그리고 소글소글하게 해서 같이. 그리고 이게 해보면 어른들은 금방 해요. 콩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콩이. 그러게 가장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여기에 저기 사무실이 있어요. 이 후에 둘이나 있어요. 그런 게 천천히 하세요. 비누는 끝이었어요. 내가 가면 얘기해. 선생님들은 섞이신 걸 눈을 보시면 아시겠죠? 흙이랑 이렇게 네. 안 섞였는지 섞였는지 아시니까 보시고 애들한테 안 된 조들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올리니까 생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지 있어요. 뭐 갖다 만지면 좀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지 사탕 가서 입에다 물려주고 그러면은 12월 달에 끝나면 2월 달에 끝이야. 10월 달에 다 정주가 돼. 시에서
작용할 때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김장 버무리지 버무려갖고 해야 돼. 그래가 내 골고루 마무리가 상당히 그래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바닥에서 비닐 같은 거 한번 푹 접으면 끝나는데 이런 데는 특히 만약에 이 수업이 겨울에 들어왔다. 근데 겨울에 밖에서 추워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에서 하겠다고 무슨 강당을 빌려놓고 하겠다고 이게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깔을 것도 그렇게 하시고 춥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요 겨울 되면 막 12월 이럴 때 온풍기를 갖다가 막 틀어요. 창문을 꼽다가 이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은 좀 끝에다가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고요. 온풍기 살짝 틀어주시더라도 환기될 수 있는 걸 남기셔야지 걔를 한 하루 이틀은 열어놓으셔야지 냄새가 완전 빠지니까 요즘 밀폐된 데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차후 생각까지 하셔야지 이걸 생각 안 하시고 꽉 막힌 데서 냄새나는 걸 확 했다가 하면은 다음부터 강의회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프로그램이라 아예 자체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아이들 모든 별로 이렇게 먼저 끝낸 애들은 먼저 씻을 수 있도록 이게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빨리 대기하는 동기부여도 되지만 또 하나 좋은 점이 화장실 시설이 한정돼 있잖아요. 모든 별로 가지 않으면 동시에 끝나버리면 이쪽에서 기다리다가 이쪽에 다 못해요. 그 머리를 또 거기다 놓고 쓰셔야 돼요. 모든 별로 얘 팀 나가면 다음 팀이 들어오고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애들은 씻으러 가서도 한나절이에요.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리고 조금 이렇게 흙을 이런 데서 좀 다 털고서는 자기 무덤을 털고 개수대로 가서 씻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또 안 한다는 게 문제 있어서 개수대를 막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흙 여기 덕지덕지 묻었는데 거기서만 무조건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고 가서 씻으라라는 얘기를 조금 먼저 해주셔야 돼서 수업 전반적으로 좀 원활히 진행되도록 선생님들이 챙기시는 것들이 훨씬 많아야 되고 오늘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었고 선생님들이 모두 다 흙공 만들 학생이었잖아요. 그쵸? 예, 저는 하나도 흙을 손을 안 댔어요. 그쵸? 전 입으로만 다 했어요. 선생님들도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내가 손팔 걷어붙여가지고 거기서 끼어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한 사람들 안 묻은 사람 있어야 되고 컨트롤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한쪽에 붙어가지고 하시는 건 안 되고 말로 이쪽에 더 할 수 있도록 절대로 선생님은 손 묻히시진 않지만 하실 것들은 있죠. 지금 선생님들 나올 때마다 제가 쓰레기 한 곳에다 모아서 챙겨놨죠. 예, 그리고 물 따라주는데 어디 해야 되는지 눈으로 보면서 그런 거 애들 지정하면 저기서 따라주라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게 잘 운영이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도 시키면 누가 가져와서 뭐 쓰레받기나 빗자루 있으면 그런 것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모든 별로 해주시면 좋고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 혹은 이렇게 대상이 모여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1, 2, 3, 4, 5, 6학년이 한꺼번에 막 한 집단에 그런 모둠을 이렇게 구성하실 때 적절하게 학년들이 섞이게 하시는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이 거기 골고루 들어가게 하고 처음 시작할 때 모둠 장을 뽑는 거예요. 6학년이 제일 나이 많거나 거기서 좀 듬직해 보일 자기네끼리 합의해서 모둠장을 제일 책임지고 할 애를 뽑으라 그러면 걔 통솔하에서 시키면 걔도 저쪽으로 좀 잘 해주고 그렇게 해서 밖에서 내가 다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 잘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그런 분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 시간 배분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런 데다가 탁 흙을 담았을 때 내가 처음에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담는 게 유리해요. 그게 생각보다 우리 대식 이렇게 식판 같은 거 밥 먹을 때도 거기서 이렇게 딱 뜰 때는 별로 많지 않았는데 딱 떠서 자리에 갇혀오면 좀 많아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조금 덜 한다는 느낌을 하시는 게 시간이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시간은 남는 거는 괜찮지만 남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에 이거 마르면 어떻게 돼서 던지는 건 어디로 나가서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되잖아요. 모자라면 급하면 뒤쪽에 수습이 안 되고 청소도 잠깐 땄는데 다음 쪽에 열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공은 주로 수업 제일 끝 시간 6교시가 그 학교 마지막이라면 6교시에 잡던가 방과 후에 잡던가 이러시는 게 좋지 중간에
3교시에 잡아서 4교시 다른 수업이다. 그러면 애들이 손 씻다가도 막 팽개치고 수업 시간에 하다 가야 되잖아요. 수업 받으러.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만들으셔야 되고요. 다 만들었으면 요게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오늘 말렸어요. 쭉 갖다 놨죠. 짠 오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이 지금 5명이 한 건데 얘가 30명으로 들어가면 저 박스 쌓아둘 때도 자리를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저 박스 못 쌓아준다는 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비는 안 맞고 좀 바람 잘 통하는 이런 데다가 하여튼 사람 안 다니는 곳에다 저걸 좀 박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비를 조금 알아주셔야 되고요. 저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가만히 지나기만 해도 특히 요즘 건조하죠. 요즘 흡합은 잘 맞아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이런 작업을 했다. 6월 말 7월 초에 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말렸어요. 장마잖아요. 예. 시간이 그럼 일주일 지나도 곰팡이가 좀 안 쓸고 딱딱하게 안 굳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EM은 우리 아시잖아요. 발효되는 시간도 다 틀린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조금 고려하신다면 보관하는 거 요즘은 그냥 대충 안 되는 언어도 딱딱하게 잘 굳는단 말이에요. 굳으면 하얗게 곰팡이가 쓸면 저거를 학생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물을 공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수업을 저 만들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한 번 더 한다 했을 경우에 다음에 가져올 때는 집에서 비닐봉지 마트에 가서 그 비닐봉지 하나씩 다 들고 오기, 뭐 2개를 들고 오기 이렇게 해서 공지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왔을 때 저기서 각자 몇 개를 담으라고 선생님 대충 개수 파악을 하실 거잖아요. 인원수에 파악해서 6개를 담으면 되겠다. 6개를 자기 봉지에 다 담으라 그러고 그걸 들고 같이 나가요. 학교 근처에 하천이 있으면 같이 나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줄 세워놓고 가까운데 먼데서 하나씩 같이 던지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가끔 어떤 학교는 하천이 없어요. 여기도 뭐 바로 옆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거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떡할 것이냐 고민되시죠? 자, 그럴 때는 저거를 꼭 수질 정화하는 데 쓴다고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고정돼 있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마르면 그거를 인근에 옆에 있는 화단이 있거나 혹은 뭐 산 같은 데 야즘 앞에 산이 있으면 애들 그걸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물속에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어차피 황토 흙이죠. 우리가 생물이 잘 필요한 홍목인 듬뿍 생활성물질 나오는 그런 미생물들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화단 중간중간에다 띄엄띄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안쪽에다가.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얘가 조금 습겨서 또 좋은 것들 좀 빠져나가고 또 비 오면 또 그렇고. 그래서 산이나 화단 같은 데 근처에 너무 할 게 없다 그러면 원래는 하는 거는 수질이 많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소진을 해야 되는데 저거 그냥 쌓아두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저거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면 학교 화단도 괜찮고요.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가까이는 마시고 그리고 나무 뿌리에다 이렇게 나무가 여기 중간에 딱 여기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퇴비 넣듯이 약간 멀찍하게 해서 하나씩 띄엄띄엄 학생들고 하나씩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식물이 키우는데 훨씬 더 좋은 작용을 하는 걸로 넣어줄 수 그게 있으니까 얼마나 가요? 걔는 이제 수질보다는 좀 오래 걸죠. 비가 왔을 때만 습기니까. 네, 약간 녹이는 거 그런 식으로 천천히 걔는 기상에 따라서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단 같은데.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만드셨을 때 밑에 애들이 시키면 이렇게 빡빡 나머지까지 깔끔하게 못해요. 해서 마지막까지 딱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게 잘 못하고 밑에 흙이 막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럴 때도 그 흙은 그냥 화단 가로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예. 흙이라서 거기 뭐 유해물질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 오늘 흙공 만드는 데서 질문도 있으면 질문 받고 제가 나무 동영상 좀 볼게요. 뭐 수업이나 관리하는 거나 홍지천 할 때 몇 년 걸렸어요? 제가 홍지천은요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거기 홍지천은 그게 저희가 관할했던 쪽이 종로구청 홍지천. 종로구가 서울에 백사시라고 혹시 아세요? 네. 거기가 저도 그때 처음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안에 막 서울 한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거기부터 홍지천이 시작돼요. 그 종로구 홍지천이. 그래서 이제 서대문 그 상명대 밑에 거기 하천 흘러가지고 이제 서대문구로 빠지는데 그 부분을 관할하는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종로구청 과장님이 청생적과 과장님이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과장님이 아니라 주임님이 꽂히셔가지고 그걸 추진해서 그 위쪽으로 가면 옛날에
커피 프린스 영화 찍었던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그 위쪽에 그 이름 뭐더라? 부암동 그쪽에요. 네, 그 군부대 사이 옆길로 가면 그 백사실 위쪽에 거기다가 이제 발효액 통을 하나 설치한 거예요. EM은 떨어뜨리실 때 오염된 거에다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상류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물이 깨끗한 물 별로 없는 상류에다 탱크를 하나 해놓고 계속 떨어뜨렸고 이제 학생들은 그 상명대 앞에 우리가 좀 넓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사람 갈수 있는. 거기서 이제 아까 있는 종로구 의제 분들이랑 그 옆에 있는 학교 애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그 다리 밑에다가 저렇게 보관했다가 그 플라스틱 박스에다 넣었거든요. 보관했다가 거기서 또 바로 다 나눠주고 던지고 그걸 한 몇 년 했었어요. 그 지금 흐르는 물과 이 연못이라고 그러죠. 좀 네. 같은 흐르도 그 웅빙이라고 그러죠. 돌아가서 내려가는 거고 그냥 계속 흐르는 거고 저게 갖다 던지면은 네. 그러면은 대략 흐르는 물과 괴는 물하고 차이가 괴는 물은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흙도 이렇게 잠깐씩 흘러갈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괴는 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흙이 계속 들어가서 그냥 있어서 그건 나중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깨끗해졌다 해도 우리가 부은 흙이 있기 때문에 걔는 나중에 너무 좀 높아지면 안에 있는 흙을 빼주셔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럼 흐르는 데는 간격이 얼마나 아까 1m, 사방 1m로 잡으세요. 한 사람 앞에 1m에 하나씩 들어가요. 공기. 많지 않아 갖고 2m, 3m 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없으면 그거라도 하셔도 저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리고 애들이 멀리 던지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저거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홍제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이렇게 양쪽에 길이 있었어요. 하천 여기. 그러니까 양쪽에 다 서서 서로 가까이 걸렸다 멀리 던졌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만 던질 수 있고 저쪽에 하천이 있으면 사람이 던져도 여기까지뿐이 못 간다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2m, 3m씩 더 하든가 그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길이와 하천에다 어느 정도를 얘가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셔서 이 정도면 적절하게 그래도 한두 개씩은 들어가겠다 하는 걸 계산하셔서 요령껏 하셔야죠. 지금 제가 2m는 학술상 그 정도 좋다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의제에서 내가 이거 좀 제시해서 의제에서 뭐 하려고 그러더니 네. 또 그런 거를 의제 때 행사 때는 사람이 되게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면 조금 많이 만드셔가지고 사실 이게 만드는 거 무지하게 지금 오늘도 아프실 수 있어요. 여기 어깨나 힘든데 던질 때 너무 허무하게 끝나. 그럼 몇 분이 안 걸려요, 사실.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시간이 금방 끝나고. 그리고 내가 만든 사람은 참 보람차게 해서 내가 이게 힘들었지 이걸 생각하면서 던지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거 가져와가지고 그거 던지고 있으면 더 그런 느낌을 그냥 돌덩이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흙공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페트병에다 우리 아까 발효액을 먼저 조금 만들어서 그거를 페트병 하나 이렇게 들고 가서 같이 발효액도 붓고 흙공 던지기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의미를 더 부여한다. 시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죠. 골고루 하천을 조금 이쪽에서도 했다가 애들 보고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가까이 하는 것도 멀리 하는 것도 필요하고 요령껏 그 하천에 맞춰서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데 무리하게 막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 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예.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 다 통제해서 요즘은 이게 또 하나 안전사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물가에 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은 막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장난치면서 오고 물가에서 또 찌끔 미끄러지면 거기 물에 쏙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가시면 안 되는 거고 뒤에 담임선생님 보조를 붙든지 뭐 몇 명이 뒤에 보조를 붙어서 중간중간에 애들 통솔해서 외부에 나가실 거 상당히 신경 쓰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만만히 던지고만 오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던질 수 있는 장소가 그닥 많지 않아요. 가보면 또 애들이 직접 들어가서 던질 수 있는 장소가 그런 거는 사전 답사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냥 말로 듣고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흙공관리 상당히 보람찬 작업이에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뭐 재료 거의 다 뭐 이렇게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걸로 금액 뭐 많이 그 많은 인원이 뭐 몇만 원 들고 봉사활동 한다면 요거 지금 한 부대 여기서 얼마나 해요, 선생님? 어떤 부대? 톱밥. 요거 아까 쌀게요. 3,500원. 쌀겨요? 네. 3,500원 저거 한 봉지요. 저것도 서울 가서 하잖아. 인터넷 앨범 미라클 치시면 바로 나오는 걸 뭐 앨범. 그렇게
그걸로 집으로 택배로 오는데요. 예. 편하게 선생님들이 편하게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으셔야지 내 몸이 고생스러우면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와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애들 말 안 듣죠. 나는 바리바리 싸들고 쪽은 해야 동네에서 되죠. 파갖고 침이 되겠어. 그렇죠. 예. 꼭 좋은 게 그럼- 많거든. 그러면 제일 좋은 거고요. 예. 그게 서울에서는 자연이고.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이 또 있는 거고요. 있으시면 다 자연에서 구하시고 제일 쉬운 거 발효제도 지난번처럼 다 만드시면 돼요. 쌀겨만 있으면. 그쵸? 비닐봉지에서 다 해가지고 만들면 힘들 게 없네요. 별로. 쌀겨. 쌀겨. 항상. 정리소에서 정리소에 좀 버리는 걸 좀 이렇게 대량으로 하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보다가 좀 남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 마지막 보고 오늘 끝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교수님께서, 이우주 교수님께서 양치하시는 것도 뵀었고, 예. 그것도 봤죠. 중환자적인 성질이한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묶여있던 못은 깨끗하다. 산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자, 그 뒤부터 보겠습니다. 넣어준 유용 미생물들에 의해서 항산화 물질 즉 유비퀴놀이라는